오늘 마침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성철 교수, 네. 장소가 특이하더라고요. 성수동 카페에서 했는데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요? 거기서 이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을 하고요.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거예요. 예. 성수동이 상당히 지금 거기에 많은 좀 무슨 기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학, 기술, 산업, 국토, 교육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통해서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장소 이 성수동 카페가 네. 원래 뭐 성수동 할아버지 공장이라면서요? 이게 50년간 염색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업. 그러니까 원래 성수동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조금 그 우리 1차 산업 같은 그런 이제 가내수공업 예. 이런 데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우리 물레동이라든가 성수동이 이제 재개발됐잖아요. 문화의 거리로 2030 애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물론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탈둥지화 현상도 사회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안착 케이스인데 아마 여기 간 거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 정말 어려웠을 때 살던 2차 산업의 고장이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문화적인 탈바꿈을 하면서 이제 2030에 들이 들어오는 창의를 보여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장소 물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뭐 오늘 핵심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와 진심과 책임이라는 건데 뭐 얼마큼 이제 이것이 강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면서 2030을 함께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지 때문에 이 장소를 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후보들의 비전을 밝히는 장소 선정도 참 볼만한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는 광명 소화동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했죠. 그건 또 김대중 대통령이 IMF 탈출 종결 선언을 했던 데니까 그걸 또 소환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장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다면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화를 어떤 점에서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청출어람을 얘기하지만 본인은 철저하게 전 이런 점에서 이게 이심윤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마음이 윤석열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커플링 현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요. 미래라는 게 선언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자기 철학, 그러니까 지도자의 언어가 대통령의 자격을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정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좀 의구심은 들고, 그래서 저는 조만간 닥칠 이제 후보 간 토론, 이 토론에서 입증을 하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내놓은 기자회견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문일답 같은 거 했을 때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왔을까도 궁금한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들으면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를 갖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뭐 부모 급여를 드리겠다. 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자분들이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에 대한 또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나눔 임대료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재원은요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부들 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검찰에만 있다가 나왔으니까 부족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요 국민들이 이걸 양해해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예전에 그 이영표 선수가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국가대표는 연습하거나 뭐 그 과정을 거치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대통령이라는 게 5년 순간순간의 한순간순간이 국민의 생사와 존망, 그다음에 나라의 부흥을 전부 결정짓는 순간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다 공부만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도 본인의 철학, 비전, 가치 큰 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런 줄기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너무 혼내지 마요. 여기는 방어해 줄 사람도 없어요.
방어가 안 되는군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책 공약을 후보가 대략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정책 본부에 얘기를 하면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그 후보의 철학과 가치관에 맞는 세부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선대위가 단촐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촘촘한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일문일답에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한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 답변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듣고 오면서도 좀 상당히 안타까웠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걸 갔지요. 지금 이제노믹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를 위해라고 슬로건을 바꿨는데 이제노믹스 네이밍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수영 컨설턴트? 글쎄요, 뭐 이제 네이밍을 이제노믹스 하니까 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명확행, 뭐 소확행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잘게 그 네이밍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를 손상시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고 그러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듯이 사실 자신의 것을 하나 선택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 타겟팅 혹은 살라미 마케팅이라고 이제 정치학 용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과연 뭐 얼마만큼 그 감동을 줄까? 결국 저는 똑같이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점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노믹스 이름 자체는 재미있는 게 이재명 플러스 이코노믹스 같은데 그렇죠. 예. 이재가 또 이재 박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좀 어울리는 그런 그렇죠. 이름이기는 아니 제가 해요. 보기에 정철 카피라이터가 참여하고 나서 아마 이런 약간 네이밍들이라든가 조어 능력이 굉장히 선대위 측면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아까 처음에 앵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표문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좀 제가 헷갈렸다는. 윤석열 후보로 소개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무슨 발표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줄 알고 제가 이재명 후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네. 아주 큰 실수를 하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것을 다시 한번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 중소기업 회관에서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5 성장 공약, 코스피 5천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공력 세계 5위 내놓는 등 예.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고 하고요.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세계 5강 경제대국을 만들겠다. 뭐 과학기술, 산업, 국토, 교육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이끌어내가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아까 안 틀렸어요. 아까 네. 윤석열 진심 변화 책임 그 설명하셨는데 네. 그건 맞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놓은 건데 555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747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정치권에서 지금 오늘부터 약간 이제 원조 논쟁이 붙었어요. 이 원조가 안철수 후보라는 거죠. 지난주 여기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잖아. 이재명 후보가 내 거 뺏기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얘기는 555가 뭐냐면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5개의 삼성전자급 회사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5위로 키운다가 이제 555인데 본인이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에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싹 있다가 이제 차용됐다는 거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555라는 브랜드를 갖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안 후보가 어제는 이제 인터뷰에서 이게 뭐 여당이 말이지 만들지 못한 방전 남의 거 가져가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힐날 했는데 만약 이게 또 이제 원조 논쟁이 붙으면은 이것도 아마 재밌게 아마 또 캠페인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약 같은 건 특허청에 미리 못 내놓나요? 많이 카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도 보면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을 하고 인재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 85조 원을 비롯해 135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대요. 예.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돈이.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휴먼 캐피털 제도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일단은 먼저 지원을 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일부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돈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만들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할 거. 기재부 해체한다 그러죠. 기재부를 청와대로 이제 가져오겠다.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직속에 두고. 근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좀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국가 재정 뭐 긴급 재난지원금 뭐 5조, 10조, 100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 걱정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뭐 조폐공사에서 돈 더 찍어내면 되죠. 누가? 라는 최백은 교수의 그러한 얘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을까? 그게 사실 경제학적으로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찍어내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뭘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우려스러워요. 같으면. 그 탈모 공약도 인기는 얻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아직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거는 여기에 대한 재정 문제, 이런 과정, 토론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결과만 훅 나와 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쓰기는 좋아도 이게 일종의 저 말하자면 드러내기는 좋아도 사실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은 또 분명히 논쟁 소지가 되죠. 탈모 공약도 한 말씀 좀 드리면 네. 이미 스트레스성 탈모라든지 지루성 피부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해줘요. 네. 그래서 2년 전에 보면 23만 3천 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대략 300억 정도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됐거든요. 그럼 지금 대략 1,000만 명 탈모 인구가 야 신난다 건강보험 해주는구나라고 해서 다 이제 질병 코드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건보 재정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뭐 큰 돈 안 든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한 1,000억 정도 근데,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추계라는 게 좀 위험한 추계인 게 이게 지금 어느 기준선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논쟁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툭하니 그냥 누구 하나의 얘기만 듣고는 그 정도만 소요될 것이라 얘기하면 그건 과학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케어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재정도 판단을 해가면서 좀 더 세부적인 기대감만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세부적인 정책 필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이렇게 열고 정책 구상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내일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부에는 단일화 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